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스케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아주 굵직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쿼드 정상회의가 있고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중국의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바이든 정부 이후 정상급 격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의에서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양국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FOMC 회의록 공개가 25일자에 있고, 그리고 유럽 경제재무이사회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서방 러시아 제재 효과 및 강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검토를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가 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1.5%에서 25bp 인상, 올해 성장률 3% 아래로 하회, 그리고 물가 상승률 4% 상향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4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등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27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서는 EU 정상회담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공급 차질 해결책 부분과, 그 다음으로 EU의 전력 시장에 따른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 그 고소장 내용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제 방송이. 네, 루나 관련된 소송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사 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이 사기에 따른 혐의 부분이 대략적으로 2건 정도로 함축이 될 것 같은데, 앵커 프로토콜에 따른 고정금리 20%를 지속 유지가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루나 파운데이션 재단이 부분에서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준비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해당에 있는 허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링이 안 나오니까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미 캐치한 상태였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일단 뭐 고소장을 진행을 했으니 조만간에 이제 시간과에 따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자산 노시스 상장 전 엿새간 집중 매수한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명의 지갑에서 약 5억 원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시스 거래소 상장 후 가격이 7배가 올라서 그 사람은 5억 원을 넣는데 40%에 따른 수익을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0% 수익률이 기록이 나와져 있고, 가산자산 내부자 거래 의심이 보여지는 게 지갑에 46개 정도가 추정이 된다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저도 좀 챙겨주시지 왜 저분들만 또 서로 끼리끼리 챙겨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FTX 자체 규정 위반한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저런 내부자 거래 의심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너희 괜찮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저희는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또 조사를 하게 되면 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외부인에게 정보 흘릴 존재 가능성은 있다 라고 해서, 또 생각보다 이 이야기로 뭐 조사 너희도 받고 싶니? 라는 형태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저가 매수에 따른 위험성이 나왔는데, 노보그라츠가 이때까지 했던
정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러시아 나토 가입, 핀란드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해당에 있는 물가가 생각보다 이 에너지로 인해서 물가의 자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에 있는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다뤄드리는 것 뿐이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면 다룰 필요성이 없어요. 보게 되면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의존도의 90% 이상이 핀란드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부를 했어요. 과감하게. 그래서 얘네들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럴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원자력 비중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그거 믿고 지금 이제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보면 강등을 당했는데요. 한 단계 정도 강등을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에서 3로 강등이 되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외부에서 하나 한 63조 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태도 별로 좋지 못하다. 전쟁에 따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이고 자국민들에 따른 사망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쟁 부분이 어떠한 의미로 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하는 게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른 속내와 생각은 어떠한지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 이번 연차 총회는 전염병과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다극화된 세상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정상회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국내 이제 수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 그룹의 김동관 씨와 아무래도 태양광초 그리고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뭐 재생에너지 부분과 관련된 쪽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정부에서 또 그런 TF팀 비슷한 형태로 그 팀만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꺼낸 이 카드의 유가 7% 급락, 전략 비축류가 뭐길래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4월 달에 전략 비축류 부분을 일단 썼는데 일단은 되게 웃긴 건 이단 방출로 이제 최소치이다. 1987년은 최소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그래? 그러면 반대로 가고 있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이 러시아 원유 매입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비축류를 보충을 하겠다. 왜냐? 유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석탄 부분도 아주 값싸게 그리고 천연가스도 아주 값싸게 인수할 거 인수하고 거래할 거 거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략 비축류 부분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보충을 해야 되는 미국의 일정도 7, 8월 정도에 일단 갖고 있는데 과연 그때도 유가가 어떠한 분위기가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23일 기준으로 루나 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으로 이제 해당 국회의원이 긴급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뭐 관련된 기자님들, 전문가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토론하는 자리로 일단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당이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기 위한 일단 초안 부분을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몇 가지를 좀 추린 다음에 이제 그걸 상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제가 어제 이 토론이 끝나자마자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죠. 여기서 이제 누락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져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미카라는 제도를
2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일단 미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알고리즘 코인에 빠졌던 부분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이제 국내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완성형 단계가 아닙니다. 계속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내용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넣을 거냐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해당 토론은 그냥 거기에서 딱 끊어버렸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시간 관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할 때 프로젝트 감사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 해결 방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재발 대책, 만약에 그게 문제 해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발 방지 대책 부분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 같은 그냥 뭐 그런 기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최소한에 따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도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부분 주식은 이제 상장하기 전에 한국 거래소에서 다 추려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당의 6개 기관에서도 신용 관리를 따로 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신용 평점 관리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상장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주식과 그리고 코인과의 따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위메이드가 주가 반등의 원인이 해당에 있는 이제 추정인데, 박관호 의장이 또 350원 긁었다. 그리고 미르 모바일 사전 테스트 시작과 7월부터 스테이킹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미스 참여하는 대표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개 이상 주소가 총 84만 4,906개로 최고 기록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갑 쪼개기, 코인 쪼개기로 인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타버스 부분에 따른 기술은 10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상적인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성, 그리고 자유도를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자본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버그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과, 그리고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 뭐 5G, 그리고 AI, 그리고 AR, VR 부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외부 기기까지도 뭐 호환성 부분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량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뭐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니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뭐 기존의 플스에 따른 외부 기기에 따른 판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VR2 헤드셋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같이 섞어 팔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건 메타버스에 따른 성공이 빨리 와야 코인이 빨리 활용이 가능한 세계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 주도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 임박을 했다라고 나와져서 이제 조만간에 BSN에 따른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23일 기준으로도 중국계 관련된 코인들이 반짝했다라는 것은 이 소식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 물량 증가세에 따른 주춤이 좀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USDT와 USDC의 도미넌스 격차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 격차가 과거에는 그래도 못해도 어느 정도 편차 비중이 생각 대비보다 좀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테더에 따른 불신, 신뢰도에 따른 불신이 어떻게 보면 또 루나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로 USDC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테더 쪽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코인마켓캡 눌러서 이제 해당에 있는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시가총액이 계속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월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번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USDC인데, USC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코인에 따른 인출 부분이 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쪽에 따른 인출 부분도 들어간다는 건 코인 시장에 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았을 때도 이제 코인 투자 좀 적극적인 부분보다 소극적으로 좀 변하겠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꼭 국내에 한정해서 또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언론 쪽에서 계속 안 좋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뭐 연달아 요새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수급의 불안전성을 또 가중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트론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이 탑 100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해서 나는 안 할래. 그래도 나는 어차피 그 담보물 부분의 마지노선까지만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어차피 이자 농사 지으면 되니까 저거 확인하면서 난 농사를 지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시총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거예요. 기존에 130위 정도 됐었는데 벌써 30위권 이상 왔으니 그만큼 자금력이 잘 직결되고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주가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8토마 정도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다가 진입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과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까지 더 많이 빠질 줄은 몰라서 일단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낮아 있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7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그런 걸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 CEO가 미국 정치자금 최대 기부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 520만 달러를 기부한 점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요새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별로 좋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국내 전경련 금리 3%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기업의 35%도 이자를 못 갚게 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라는 미국의 스탠스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건영 씨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게 있었는데요.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스탠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보니까 이제 여기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인데 연준의 생각은 이분의 생각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걸 요로 빼서 요로 가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1번, 2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성장, 저물가 부분 충격을 줘서 일단 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이쪽으로 왼쪽으로 빨리 넘겨가려고 하는 액션을 좀 많이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안 믿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5월 FOMC 회의에서 5월 10일에 기준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상승하고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경기 둔화에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이 이야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그 앞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실업률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고, 그 실업률로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션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 부분도 어느 정도 또 가중이 되어져 있고 금리도 매우 높으면 아무리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강조를 5월 10일자 기준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인 저축률 추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인이 제일 많이 돈을 많이 코인한테도 많이 벌었지만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축률 추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부 충격을 좀 줌으로써 그거에 따른 고용 부분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저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시점에 약간씩 충격을 주면서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 부분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가지고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는 전문가들이 닷컴 버블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닷컴 버블만큼 엄청나게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보게 되면 야, 여기가 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닷컴 버블 때처럼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빠진다라는 것인데, 그럴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요새 아시죠? 코인과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는 최근 사이에 기관들이 좀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커플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향후 여기서 1년간 더 지켜봤는데 여기서 잠깐 반등하고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키고 횡보를 많이 해줄지, 이것도 봐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하게 되면 성장주는 한동안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네. 나스닥 자체가 성장 기술주 위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정고를 돌파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코인 회사도 마찬가지로 성장 이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붕괴되는 이 라인대가 어디에서 멈추느냐도 향후 뭐 6개월 또는 1년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유심하게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유는 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게, 기존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가 많게는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3% 중반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과 또 QT를 또 보았을 때도 어떻게 보면 국채와 MBS 부분 해가지고 960억 달러씩 들어가는데 1년에 그러면 유동성 자체가 못해도 1,500억 원, 아니 1,500조 원 정도 계속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지수가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측면이 이게 이제 불어났던 것 대비해서는 물론 이 금액이 생각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체 유통량 대비로 보면 작은 건 맞지만 주식시장에 한해서 보게 되면 이 물량이 그렇게 또 작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고 코인으로 보면 뭐 말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저도 매우 좀 머리가 좀 아파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에 또 어떻게 또 대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 때까지 버텨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잘 보셔라. 그래서 지금의 코인에 있는 가격대가 지금이 저점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길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알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셔라. 그리고 정치적이래. 시황적으로 보았을 때도 핀란드가 저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나토 가입으로 인해서 밸브가 잠겼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 부분에 유럽이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피그스 쪽은 아마 에너지에 따른 그런 여유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장이 오랫동안 가지 않길 바라며, 만약에 가게 되면 또 그 불확실성이 물가를 못 잡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PPT에서도, 이거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PPT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대기업도 그 이상 올리면 그 전에 빌려놨던 투자랑 그런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은행에서도 약간의 시간의 텀을 좀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이런 부실 채권들이 돌아올 것 같다. 야, 대선 충당금 쌓아야지. 근데 이제 막 쌓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대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시장 정말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거의 역대급 최상위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체감은 어떨지 매우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